자, 여러분 지금부터 테마 24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가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는요, 뭐 단독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종합문제용으로 대비하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징수 방법은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일 때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정부 부가과세. 자, 모든 국세일 때는 누가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정부가 나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부 부가과세는 누가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뭘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납세 고지서 보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재산세와 똑같이 재산세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산세를 계산해서 바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처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내주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도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겠다? 고지서 보내주겠다.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택 규정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을 한다면, 이때는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입니다.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즉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를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예, 뭐 한다는 얘기야? 신고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하고 뭐 하겠다? 납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는데 고지서를 보내주지만 납세 의무자가 뭐 한다면 선택한다면 본인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항상 액션을 누가 치는 거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치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꼭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무슨 세기 때문에 보유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간을 기준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와 과세 기준일과 납부 기한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역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무조건 뭘 쫓아가냐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을 쫓아갑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한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특징이 뭐냐? 어떤 특정 일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뭘 쫓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산세 쫓아가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을 그대로 뭘로?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하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지금 우리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죠, 여러분?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기일이 6월 1일 현재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일도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이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에서의 과세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다 여러분? 항상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일과 종부세 과세기는 어떻다?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다?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낼 거냐 그입니다. 언제 낼 거냐. 그러면 이때에 납부 기한은 여러분 종부세는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는 언제였죠, 여러분?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 건축물은 언제죠, 여러분? 7월 16일부터 7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 잠깐 요거를 보시면은요. 언제? 6월 1일이 바로 무슨 날이 되는 거고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 기준. 그다음에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예, 바로 건물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되는 거죠. 건물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내야 되는 거죠? 2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죠.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내는 거죠, 여러분? 9월이죠. 그래서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이때 9월 말까지 뭐 내는 거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 내야 되는 거죠. 토지분 재산세.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얼마 여러분? 2분의 1 내야 되는 거죠. 2분의 1 낸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뭐 내고요? 건물분 재산세 내고요. 9월 달에는 뭐 내고요? 토지분 재산세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7월 달과 9월 달 하반월에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 얼마씩을 2분의 1씩을 내는 거죠. 물론 이때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 달과 9월 달 나누지지 않고 그냥 1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 9월 달 나누지 않고 뭐 하죠, 여러분? 7월 달에 일시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여기가 재산세까지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바로 뭐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다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정부 부가과세나 여러분 신고 납부나 다 종부세는 언제 내야 된다, 여러분? 12월 하반월에 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는 이렇게 장난칠 수 있네요. 정부 부가과세할 때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나 신고 납부할 때는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과세를 하나, 신고 납부 하나, 종부세는 변함 일시 없이 무조건 12월 상반월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왜냐하면 하반월로 하면 정부 부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신고 납부할 때는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그러면 다 정부 부가세 하지 않고 조금 더 늦게 내려고 다 신고 납부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정부 부가과세 하나, 신고 납부 하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에는 예외 일시 없이 언제다, 여러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부담 상한선 150% 여러분. 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자,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느냐? 한 번 더 뭐 내느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세가 되는 거죠, 부가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는 얼마를 20만 원을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한 번 더 뭘 내라는 얘기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가세죠. 마치 우리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냈죠. 그러면 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20% 쫓아왔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뭐니까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못 나고 뭐가 나온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는 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농어촌 특별세를 해서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종합부동산세에서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제도가 있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분납과 물납이 있습니다. 분납과 물납이 있는데 자, 2016년부터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폐지되었다. 그러나 재산세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분납이 인정됩니다. 그럼 이때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역시 재산세와 똑같이 얼마 초과자냐? 500만 원을 초과자입니다. 500만 원 초과자. 그래서 요거는 뭐와 똑같다, 여러분? 재산세와 똑같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다 얼마 초과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한은 바로 납부 기한으로부터 몇 월 이내냐?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재산세는 며칠이었냐 여러분? 45일 이내에 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 기한부터 몇 월 이내다? 2개월 이내죠. 그러면 종부세는 언제죠 여러분? 12월 15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2월 15일까지가 분납기한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산세는 며칠이다 여러분? 45일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자 종합부동산세가 800만 원이 나왔다. 8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두 번은 나눠서 낼게. 그러면 이때 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얼마? 300만 원은 바로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거고요. 분납기한 때 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금액 500만 원을 당초 납부 기한 때 납부해야 된다. 그입니다. 요거는 뭐와 똑같다? 역시 재산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 원이 나왔다. 2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때 역시 종합부동산세는 이 중에서 50% 이하, 즉 1,000만 원은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초 기한이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요거는 뭐와 똑같다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가 내용이 똑같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당해세로서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세는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당해세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